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검찰 보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이 됐고,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있지 않고, 두 번째로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에 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논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제가 보고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검찰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된 사항이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과 막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지금 내려온 거니까요. 아마 결론이 그렇게 났을 건데, 최종적으로 결론 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히 정정할 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검찰 보고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수사기소 분리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한 뭐 축지나 어떤 걸 전제로 하지 않은 채로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인가요? 뭐 핵심적인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미흡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다 받고 나서 중단한 거고요. 지금 현재 뭐 논의를 좀 하고, 논의가 종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제대로 된 공약 이행 계획을 내용과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춰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아무래도 수사 기소 분리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것들이겠죠. 예. 말씀하실 때 내용과 형식적인 문제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형식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형식은 우리가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울 때는 보통 이런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책 공약집, 그리고 그 대통령의 발언 등등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이 근거를 통해서 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이렇게 보통 다른 부처들은 제대로 된 보고서는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일부 부처는 이런 그 정말로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검찰의 보고서도 그렇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울 때 꼼꼼하게 관련 공약, 그 공약에 따른 대통령의 그 워딩, 뭐 이 각종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고하면서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둘 다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무 보고 도중에 중단시키고 다시 해오라고 한 거는 3일간의 업무 보고 중 처음 있는 일인지 궁금하고요. 방통위에서도 뭐 비슷한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방통위 위원장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 방통위 업무 보고 내용과 방통 현재 위원장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업무 보고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그것에 대한 질타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검찰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 아마 자료를 조금 더 보완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긴 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한 건 맞고, 그러나 이제 그 자료의 내용과 형식적 요건도 충분치 않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화요일 날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업무 보고서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 외에 뭐 김건희 수사 부실 문제나 이런 거는 전혀 언급이. 그래서 저희들이 뭐 수사 문제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그 대통령의 공약이 공약집, 뭐 각종 연설문,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던 정책 자료 등등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검찰 소관의 대통령 공약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런 것이지 뭐 당면한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내용의 그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아니면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관련된 공약들이 있는데 실제 오늘의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또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 예. 네, JTBC의 송승환입니다. 아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뉴시스 신지연입니다. 아까 이해식 의원님께서 직접 수사권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의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검찰 보고는 사실상 수사권을 폐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취지의 보고가 있었던 건지 여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의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아니면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관련된 공약들이 있는데 실제 오늘의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또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이익분과장을 맡고 있는 홍창남입니다. 지난 이틀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에 대선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보고 자료를 준비한 공무원분들의 도고는 평가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승래 대변인도 말씀하셨듯이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었습니다. 공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업무 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이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 않습니다.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언론 미디어 개선 공약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나아가 미디어 콘텐츠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오늘 새로운 정부에 맞는 언론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진상규명과 정상화,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미디어 산업진흥과 같은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기대보다 우려의 마음으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임하려고 합니다. 제 모두 발언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이어서 방송미디어 분야의 국정과제 설계 책임자이신 김현 위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이분과 방송통신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실국장들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은 오늘 업무 보고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맨 앞단에 있는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 진행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분리징수를 설계하고 분리징수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들이 통합징수 하겠다고 또 하는 거 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경과는 넣어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되죠. 어떻게 직전까지는 분리징수 하겠다고 한 번도 논의도 하지 않았던 방통위가 용산의 비서실로 전락해서 분리징수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 있어요. 한 줄도. 두 번째는 이 오늘 업무 보고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동의를 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하고 소신이 아주 다른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방송상법 개정안 반대했던 방통위원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3법을 개정하는 거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설계가 될 수 있습니까?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법원에서 이인구조의 판단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KBS 감사를 박찬욱 감사를 일을 하도록 했는데 어저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행정지 제한고를 또 방송통신위원장이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거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상의가 되고 진행되는 일들입니까? 용산하고 뭐 의논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내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일들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현 정부와 뜻을 궤를 같이 한 조직입니까? 아니면은 별도의 조직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그것을 서포트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앉아있는 김영관 사무처장인데 근데 어떻게 여기 와서 업무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변호사비는 누가 되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TBS가 폐지돼서 방송도 못하고 있는데 강건도 불구경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여기 앞에 앉아있는 실국장들이고요. MBC 바이든 날리면 했다고 탄압하는데 가장 선봉장이었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장 이현주는 유일임과 함께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부하 조직처럼 움직였어요. 그로 인해서 수억 원의 국민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일들이 있었고 법원에서 족족이 지금 패소하고 있어요. 근데 앉아 계시는 거죠 지금. 어쩔 수 없죠 뭐. 일은 해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그동안 한 것에 대한 적어도 이 보고에 무엇이 잘못돼서 바로잡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투적인 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직원들이 탄압받을 때 여기 앉아 계신 실국장들은 강 건너 불구경 또 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에 수수방관했죠. 본인들이 같이 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장을 구성하고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어느 날 점수를 조작했다는 사건으로 둔갑될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누구도 부당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 탄압하지 말라라고 한 분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또 앉아서 업무 보고를 한다는 거죠. 왜 방송통신위원회를 탄압하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 2명의 직원은 몇 년 동안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고 방통위 직원들의 수십 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수년째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방통위 간부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겠다고 여기 지금 써 있어요.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만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데 결과가 어떻게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업무 보고 간략히 하시고 저희가 준비하라는 내용이 오늘 보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할 텐데요. 여기 방심위원장 사표 내고 이현주 사부청장 앉아 계신데 3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민원 사주 첨부 민원을 해놓고 그분에 대해서 숱한 거짓말을 국회에 와서 했습니다. 이현주 사무처장, 총장님.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답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고 건의기 결과에 대해서 지금 방통위가 진행되는 내용 답변 준비해왔을 거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임기는 보장해달라 그러고 방통위를 어떻게 개혁할까에 대한 밑그림은 없습니다. 본인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지금 출석여구서 3회에 대한 출석여구서도 응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오늘 방통위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이 탁상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던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제대로 보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 전제는 자기 반성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기초하지 않고 진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사비는 누가 되는 거죠? 상의가 되고 진행되는 일입니까? 용산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그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사실은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 MBC 취재 결과 이 같은 공개 비판의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새 정부 우선 추진 공약으로 19가지를 꼽았는데 가장 먼저 올린 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자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G20, G7 정상회의 적극 참여, 이후에는 경제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구축, 외교 영역 확대,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 포괄적인 목표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작 80조 원 이상 부족한 세수 문제 해결 방안이나 기재부 분리에 대한 밑그림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인 AI 성장을 위한 투자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그 바탕으로 한 공약의 충실도 이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선 청와대 관람을 위해 300억 원을 들여 만든 청와대 재단 운영 계획이 부족해 질책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게 되면 재단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청산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문체부가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좀 질책 혹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실한 내용에 국정위는 사실상 전 부처 업무 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12.3 내란 당시 실행조직 역할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선 국정위와 국방부 모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또 지난 정부 폐지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